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새벽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5.18 단체와 광주 시민들을 만나 사죄의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 발언 파문 속에 한평에서 5번째 이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김 지사의 발언에 관계없이 군공항을 한평에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 현직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사고를 냈습니다. 기강회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젯밤 광주 월산동의 5층짜리 모텔에서 불이 나 9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비상벨이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약 투여 혐의로 입국 직후 경찰에 체포된 고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석방된 뒤 곧바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5.18 민주묘지 참배 등 본격적인 일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광주에 도착한 전우원 씨. 생애 처음으로 광주 땅을 밟은 전 씨가 한 건 광주 시민들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늦게 오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늦게 온 만큼 저의 죄를 알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기회이고 순간인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숙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취재진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여러 차례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체류하던 전 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의 마약 투여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전 씨는 지난 28일 입국과 동시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 5.18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젯밤 석방 직후 곧바로 광주로 향한 겁니다. 전 씨는 오늘 하루 5.18에 대해 공부한 뒤 내일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많이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완연한 봄이 온 듯 매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무려 2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고 일교차는 17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에 내려진 건조주의보 오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나 화기를 다루실 때는 조심히 다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날은 쾌청하겠습니다. 먼지가 아주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젯밤 광주 월산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투숙객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소방시설이 제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다행히 더 큰 인명피해로 번지진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 옥상 위로 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 내부는 이미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창문 틈새로 뿜어져 나옵니다. 지하에서 검은 연기가 막 올라오더라고. 3층에 사람들이 살려주라고 하고. 어젯밤 7시쯤 광주 남구 월산동의 5층짜리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하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건물 꼭대기층까지 빠르게 올라가 번졌습니다. 건물에는 투숙객과 노래방 업주 등 17명이 있었습니다. 투숙객들은 옥상으로 대피하거나 소방의 도움을 받아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숙객들에 따르면 불이 났을 당시 건물에 설치된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로 밖에는 이미 꽉 그냥 앞이 안 보였어서 한번 잠깐 울렸다가 꺼진 것 같아요, 소리가. 불이 처음 시작된 건물 지하실에서는 노래방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떤 이유로 불이 시작됐는지 조사 중입니다. 화재는 지하 1층 노래홀에서 발생을 했는데 노래방 영업주가 한 명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없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시민들의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들이 잇따라 음주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음주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가 하면 시간의 근무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지나던 한 차량이 돌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는 이 운전자는 다름 아닌 화순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입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찰관은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 주차돼 있는 자신의 차를 몰기 직전 시간의 근무 입력기에 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모았던 직원들의 대상자의 음주 방조의 혐의라든가, 그다음에 초과 근무 소용인가 이걸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혐의점이 나오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의 현직 경찰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교통 표지판이 넘어져 있고 차량 조각이 있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비틀거리는 차가 있다는 시민 신고로 최경희의 승용차를 뒤쫓다가 사고를 낸 경찰관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달 3일 새벽 2시쯤 광산구 선흥교차로에서 시설물을 받고 달아났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운전자가 현직 경찰이라는 점, 그리고 식당 CCTV를 통해 술을 마신 사실까지 확인했지만 사고 14시간이 지난 뒤 붙잡혀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 결과값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 결국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에 시간의 근무 허위 청구까지 단순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경찰관들의 근무 기강 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4시쯤 남구 월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 전과로 지난 1월 출소한 이 남성은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시가 미래차 산업도시 선포식을 열고 미래차 산업 국내 1위 도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선포식에서 광주시는 산업 기반 강화와 지역 기업 성장 기술 역량 향상 등 4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매출액 20% 확대와 미래차 전환 기업 100개 달성에 25만여 명의 고용 등으로 1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군공항 이전 관련 발언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경쟁 구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에서는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린 데 반해 한평군에서는 5번째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한평군에서 광주 군공항 유치를 위한 설명회가 또다시 열렸습니다. 한평군 사회단체 군공항 유치위원회 주최로 광주시와 국방부가 참가했습니다. 비용은 모두 광주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한평군에서 열린 설명회만 5차례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히 광주시와 행정구역 통합을 전제로 광주 지하철 연장과 레고랜드 유치 등 지역 요구안이 제시됐습니다. 군공항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와 통합을 같이 해서 한평의 미래를 만들어주라고 지금. 한평 지역의 유치 움직임과는 반대로 가장 유력한 예비 후보지인 무안군에서는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이전 후보지 발언이 소개되면서 무안군은 의도와는 무관하게 한평군과 군공항을 두고 경쟁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한평군은 다음 달부터 권역별로 군 주간 설명회를 갖고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유치 의향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6월까지 저희들이 권위 있는 여론기관에 의뢰를 해서 군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의향서 제출을 결정토록 그러게 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다음 달 광주 군공항과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국회 처리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이 정부 주도로 바뀌고 지원 사업 대상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군공항이 한평으로 유치된다면 기존보다 더 큰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공항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 수용성, 즉 주민 여론입니다. 광주시가 한평과 영광을 순회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등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며 흉물로 방치됐던 고흥 해수탕 공사 현장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영장과 키즈카페 등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고흥군은 애물단지가 될 뻔했던 건물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2020년 초에 착공했지만 50% 공정에서 공사가 중단된 고흥군 도양읍의 실내 수영장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 현장입니다. 1년 반 이상을 도심 속 흉물로 을씨년스럽게 방치되면서 인근 도양읍 주민은 물론 고흥군에도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공사 중단 이전부터 해수탕에 대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향후 공사에 대한 뚜렷한 방향 설정이 어려웠습니다. 전액 군비 예산 125억 원 가운데 이미 50억여 원이 투입됐지만 민선 8기 고흥군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수탕이 이게 놔두면 안 되고 빨리 경제적 타당성 검토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국민 경제 및 타당성 검토를 했고 수영장과 해수탕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수영장은 연간 1억 5천만 원, 해수탕은 2억 8천만 원의 적자가 예상됐습니다. 아무리 해수탕의 수요와 요금을 올려잡아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해수탕이 완공됐다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뻔했습니다. 고흥군은 기왕에 공사가 중단된 만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행 패턴의 변화와 지역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1층 수영장은 군민 건강 증진과 생존 수영 교육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 적자 운영이 되더라도 추진하기로 했고 2, 3층 해수탕은 체력 단련 시설과 키즈 카페로의 용도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이 해수탕이 지역이 흉물이었다면 앞으로 이제 바뀐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지역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올 하반기 다시 착공해 내년에 준공될 예정인 도양 복합생활문화공간 건립 사업이 전화위복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된 여수 이하포 사건에 대한 지자체의 진상규명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기관이 유해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했지만 여수시는 신청서도 내지 않았고 공모가 끝난 뒤에야 뒤늦게 접수하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 8월 피난선을 미군 전폭기가 기총사격해 150여 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된 이하포 사건. 지난해 여수시는 민간단체 주도로 열렸던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 추모제를 처음으로 주최했습니다. 3천만 원을 들여 추모비까지 세웠습니다. 위령사업추진위원회 시의회와 협력해서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수시가 민선 8기 들어 미뤄졌던 이하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는 모양새를 보인 겁니다. 이하포 사건 당시 생존자도 여수시 진실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이전 국가에서 이거 내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지만은 나는 보상도 원치만은 또 한 가지는 여수시 역에 큰 비석을 만들게 해주고. 하지만 이후 이하포 진실규명을 위한 여수시의 행보는 더디기만 합니다.
지난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관련 유해 매장지 발굴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을 공모했지만 여수시는 신청서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지원 대상이 결정되고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신청하려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누락됐지만 어떻게 이제 그 발굴 관련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하포 사건에 관한 여수시의 진상규명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꽤 많은 세월이 흘렀고 주민들도 이 부분은 지금 거의 다 이제 지금 기억이 잊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시기가 아니면 늦으면 늦어질수록 이것들은 완전히 묻혀져 버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수시는 진화위에 이하포 관련 건의안을 보냈기 때문에 따로 유해 발굴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추후 유해 발굴 지원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고 이하포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피난선 추정 선박은 인양을 위한 조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하포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이 흐르는 동안 생존자들은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한 명만 남았습니다. 희생자들의 한을 풀기 위한 지자체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토요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만나 정부의 해법을 설명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외교부 요청에 따라 이 할아버지의 광주 자택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외교부는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에게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두 할머니는 박진 장관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광주 서구 상무국민체육센터가 어제 개관식을 열고 다음 달 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체육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 등 다양한 종목의 운동이 가능합니다. 또 장애 친화형 환경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고 공간 구성부터 시설까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직불금과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금 신청을 4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헥타르로 지급 단가는 인증 단계와 재배 유형에 따라 노는 헥타르당 유기 70만 원, 무농약은 50만 원입니다. 과수는 유기 140만 원, 무농약은 120만 원을 지급하고 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은 1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라남도가 한우 산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직거래 활성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평균 가격의 10에서 50% 수준인 합리적인 가격에 한우 할인 행사를 연중에 실시하고 남도장터 기획전과 특판 행사에 79개 축산물 판매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온라인 판매도 확대합니다. 또 전흥여구 도태와 송아지 생산 경험이 없는 암소 비육 등을 통한 송아지 생산량 조절을 위해 한우 사육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도 두 계절이 오가는 듯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많이 추운데요. 한낮에는 매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단 2,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오늘 광주의 일교차 17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메마른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에 내려진 건조주의보 오늘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화기를 다루실 때는 아주 조심히 다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내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7도 안팎에 머물러 있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상 20도를 훌쩍 웃돌면서 매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포 4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보성에서도 4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기온은 더 높게 유지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